안녕하세요, 상윤입니다. 오늘도 역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패션 그래픽 디자인의 업무. 물론 업체마다 업무의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영상 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의상 패턴도 없다는 가정하에 항상 영상을 만들어요. 아무튼 이 영상으로 신상품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출시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션에서 브랜드 로고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드 로고가 먼저 나와야 모든 디자인이 수월해져요. 저는 그 반팔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 일단 제가 메모장을 켤게요. 자, 먼저 브랜드 로고가 먼저 나와야 돼요. 첫째로. 첫째는 브랜드 로고. 그 다음은 이제 무지로 된 반팔 샘플. 스몰, 그 몇 단으로 갈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갈지. 일단 저는 그냥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라는 4단으로 가정을 할게요. 이 4단 중에 보통 95 사이즈인 미디움 사이즈를, 미디움 사이즈의 샘플을 만들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 부자재는 메인 라벨이나 뭐 사각 라벨, 케어 라벨, 폴리백, 뭐 행택, 뭐 품질 보증서, 또는 뭐 재미를 주는 스티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이 결정되겠죠. 어떤 컬러로 갈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원단이 발주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이 들어가요. 자, 물론 여기 순서가 중간중간 바뀔 수 있어요. 항상 그 변수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거만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 순서에 맞게 오늘 한번 그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또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는 노아월드라는 그냥 심플한 타이포그래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냥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로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브랜드 로고나 아니면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나왔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일단은 티셔츠에 일단 올려보는 건데, 근데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 일단 고민 없이 빨리 만든 건데, 여러분은 브랜드 로고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공들여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패션의 완성은 좀 심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로고나 이제 뭐 심플한 타이포그래피만 들어간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좀 안 갈리는 편이에요. 그냥 평균적으로 매출도 평균적으로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로고나 이런 디자인은 보통 한계가 맞지만, 이제 도메스틱 브랜드 중엔 그 두세 개의 로고로 전개하는 브랜드도 많다는 거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몇 개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셔도 나중에는 좋아요. 뭐 상세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배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요 부분도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로고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선 제가 또 이거 나중에 또 영상으로 일단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로고가 결정이 됐다고 칠게요. 저는 이 로고의 반팔은 기법은 나염으로 간다는 가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나염이라면 이제 프린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시는 그 프린팅 디자인이에요. 솔직히 이제 나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나염으로 가정을 할게요.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고 단가도 저렴하고 생산도 수월하고, 그래서 일단 요걸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2번에 있는 이 반판 샘플이 나오기 전까지 먼저 이제 그래픽으로 매치를 할 건데,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유리하냐면, 자 이렇게 로고가 나왔어요. 로고가 나왔으면 뭔가 이제 얹혀봐야 되잖아요. 얹혀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티셔츠 위에 로고를 얹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얹어보고, 이건 등판이거든요. 등판에 들어갔을 땐 어떤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흰색 말고 이 부분을 검정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검정이 흰색 또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등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게도 해보고, 뭐 소매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컬러 이렇게 매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 검정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도 가보고 싶다 그러면 티셔츠 컬러를 빨간색으로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도 바꿔보고 했을 때, 일단 나는 그냥 가운데 앞판에만 크게 들어가는 디자인이 낫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센치를 표시를 해놔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되, 자 이거는 일단 옆으로 뺄게요. 여기 로고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볼 일이, 여기 티셔츠에만 넣었을 때 일단 느낌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델 컷 위에다가도 이렇게 얹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얹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네. 그다음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 됐든 뭐 녹색이 됐든 어떤 색이 됐든 간에 이렇게 모델 컷 위에다 얹어보는 거예요. 색깔도 물론 바꿀 수가 있어요. 다 이제 바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검정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1차는 여기서 일단 바꿔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바꿔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고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제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부자재. 이 부자재도 일단 나와야 옷에 그 매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부자재. 자 일단 로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재 옷, 예를 들면 메인 라벨은 여기 목 뒤에 들어가는 거고,
요 사각 라벨은 옷 앞판 이 하단에 들어가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 저는 그 용도로 일단 만들었어요. 그럼 이 로고가 그대로 로고 디자인까지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디자인이 나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갈지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함을 추가할지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여드리기 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사각 라벨도 그리고 검정과 흰색으로만 가는 걸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메인 라벨과 사각 라벨이 나와야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이 옷 위에 얹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흰색 옷에는 나는 검정을 달래. 그러면 이 검정을 갖다가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버벅. 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얹혀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되겠죠. 요거는 당연히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뒤에 숨는 메인 라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각 라벨은 마찬가지로 나는 흰색에 검정을 달래 하려면 검정을 갖고 오시면 되고, 흰색에 똑같이 흰색을 할래 그러면 흰색을 갖고 오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오시면 돼요. 넘어서 이제 옷에다 얹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입었을 때 오른쪽 하단으로 갈지 왼쪽 하단으로 갈지는 결정을 하셔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이 접이 표시는 당연히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다가도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느낌이 완전 다르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마찬가지로 검정이 검정으로 가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작업까지 끝났다 그러면 하셔야 될 게, 여기서 폴리백도 있고, 사실은 케어 라벨, 폴리백, 뭐 행택이 됐든 품질 분석가 됐든 뭐 스티커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메인 라벨, 그리고 전면 하단에 붙는 사각 라벨, 그리고 케어 라벨은 필수니까 케어 라벨, 그리고 폴리백은 패스, 행택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사실 선택입니다. 나머지 이제 품질 분석까지도 원래는 있으면 좋긴 하지만 행택에서 그냥 끝내는 업체도 있고 이걸 다 넣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케어 라벨까지, 이 케어 라벨은 여기 옷 옆부분에 안쪽에 붙는 거예요. 세탁 라벨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라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라벨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직조라고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라벨에 실로 이렇게 돼 있는 라벨이라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옷을 꺼내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라벨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꼬맨 듯한 그런 라벨들이 많은데, 요걸 직조 라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써놨어요. 메인 라벨 양접이 흰색 바닥에 검정, 그리고 검정 바닥에 흰색, 50데니아 2도로 해놨는데, 데니아라는 게 보통은 100데니아를 많이 써요. 100데니아와 50데니아, 75데니아도 있긴 한데, 이게 뭔 차이냐면 50데니아는 좀 더 그 면이 촘촘해요. 그래서 부드러워서 그 목뒤 부분이 이렇게 꺼끌거리지가 않아요. 라벨이 있어도. 근데 100데니아는 약간 꺼끌거림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50데니아는 좀 더 고급지다고 보시면 되고, 100데니아는 약간 단가는 좀 저렴한데 약간 거칠한 면이 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 차이와 그리고 꺼끌꺼끌한 면과 고급스러움, 요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케어 라벨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일론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나일론, 그 집에 있는 아마 옷을 보셔도 이런 모양을 보셨을 때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들면 그게 나일론이에요. 요거는 롤 단위로 나오고 보통 한 롤에 한 1000개 정도가 되고, 롤 단위가 있기 때문에 요런 그 케어 라벨 디자인을 하실 때도 요 재단선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프린팅이 되게. 그래야 요걸 보고 공장에서 가위로 잘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요 표시선이 없으면,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롤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롤로 이렇게 둘둘둘둘 감겨 있는 건데, 요 예를 들면 요 재단선, 지금 재단선 표시가 안 돼 있죠. 재단선 표시가 안 됐으면 이걸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 공장에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자인 할 때는 이런 재단선이 체크가 되어야 요걸 보고 자를 수가 있다는 거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 재단선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테두리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테두리는 없죠? 테두리는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 재단선은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꼭 이 재단선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장에서 이걸 보고 자를 수가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 라벨도 마찬가지로 요 라벨은 개수 단위인데 보통 미니멈 1000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내 컴퓨터에 보관하는 이런 작업 질서에는 단가를 적어놓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1000개일 때는 10원, 예를 들면 뭐 3000개일 때는 뭐 8원, 뭐 5000개일 때는 개당 5원, 뭐 10,000개일 때는 개당 3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에서 이런 견적을 받겠죠.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해놓으면 다음에 리오더 들어갈 때도 좋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 메인 라벨이다. 그러면 메인 라벨. 생산업체는 땡땡땡. 발주 날짜는 2020년 뭐 28일. 그 다음에 생산 수량은 이거 1000개, 이거 1000개, 이거 1000개 해서 총 4000개다. 4000개를 이날에 발주를 했다. 그래서 뭐 납기일은 뭐 언제까지 약속을 했다 싶으면 7월 뭐 10일까지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고, 담당자는 이거 발주했다는 담당자 여기 써놓고,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발주를 하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케어 라벨까지 다 하는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걸 발주할 때는 어떻게, 이건 다 지워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지워주고, 보통은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것도 다 필요 없고, 인터넷에서 이제 수량이나 이런 거는 다 적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요거 접이 표시 없어야 되고, 요거 봉제 표시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렇게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폰트를 다 깨셔서 넘기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뭐 발주가 됐든 이메일로 업체에 보내든. 자, 그러면 라벨은 여기까지 됐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라벨 사이즈가 결정이 됐다는 가정 하인데,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일단 행택 먼저, 행택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행택은 일단 저는 행택 요 프린트거든요. 종이같이 생긴 건데, 저는 요걸까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만들었어요. 행택까지만 만드는 걸로. 보통 행택도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용이에요. 보여드리기 용인데, 여기 품질 보증서까지 그냥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 넣어버려서 이거 한 장으로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장으로만 다 끝낸 거고, 이제 행택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인쇄예요. 인쇄. 그리고 저는 2도로 했고요. 검정 그리고 회색은 아미 처리라고 도수에 포함이 안 되고, 요 빨간까지 해서 2도, 총 2동의 양면 코팅으로 한 거예요. 타공은 3mm. 자, 보시면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52에 92예요. 9에 9.2에 5.2인데 이거는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실선, 칼선이 보이시죠? 이 칼선 사이즈는 보시면 9에 5예요. 이런 식으로 칼선을 숨겨주시고, 당연히 타공도 3mm짜리 타공도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 구멍까지 뚫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업체에서 어떤 업체는 여백을 3mm 주세요 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mm 주세요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크기 사이즈는 그때그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에 맞는 고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행택 고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요게 요 구멍에 들어가서 이제 핀셋으로 메인 라벨에 딱 꽂아서 나오는 거죠. 요거는 총으로 쓰는 거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뭐 메인 라벨이든 아니면 이런 데다 걸기 용도예요. 근데 이거 행택 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나가서 인쇄 그 라벨집 가면은 항상 이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냥 사셔도 되고, 아니면 총으로 하실 거면 이거 사오셔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라벨집 가면 다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보증서랑 뭐 브랜드 스티커를 뭐 이걸 다 해서 봉투형으로 재밌게 또 하는 업체들도 많고, 좀 다양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옷 같은 거 사시면 이런 라벨 같은 거는 좀 보완을 해두셔서 나중에 디자인할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라벨로 넘어오는데, 이제 일단 제가 이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자, 이때쯤 되면 아까 그 무지로 된 반팔 샘플, 그 95 4단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95 사이즈가 이제 만들어져서 아마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이런 패턴이 없다는 가정한데, 이게 아마 이제 그 미디움 사이즈로 된 95 사이즈가 뭐 흰색이 됐든 검정이 됐든 이게 아마 이제 사무실에 있다는 가정이에요. 사무실에 왔어요. 뭐 퀵으로 왔든 뭐로 왔든. 자, 그러면 이게 왔으면 이제 이 다음 작업은 뭐 어떤 작업을 하냐, 이 사이즈가 일단 궁금하잖아요. 일단 저는 가로 기준 28 세로는 비율대라고 적어놨긴 하나 모르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건 다 치우고 일단 그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로 기준 28이라고 했죠. 보통 많이 쓰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 자물쇠를 묶어 놓고 280, 그럼 이게 가로 기준 28, 그리고 세로는 그냥 비율대로 자동으로 커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요.
근데 요거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28 사이즈 프린트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크게 31까지 가볼래. 그럼 310, 그럼 이게 A4 용지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무실에 A3가 있다면 컨트롤 알트 P로 A3로 바꾸셔서 한 번에 그냥 출력을 하셔도 되고, A3 프린트가 없다 하면 A4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프린트 한 번, 이 상태에서 프린트 한 번 해서 요 부분을 이으시면 돼요. 테이프로 두 개 나온 걸 잘라서 이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지로 된 반팔 샘플을 보통은 사무실에서 그 피팅, M 사이즈 피팅 가능하신 분이 입어요. 입은 상태에서 이걸 프린트를 해서 이 부분을 오리고 가위로 오려서 이제 양면 테이프나 테이프로 입은 상태에서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어떤 분이 입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얼굴이 있겠죠? 앞에 이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 직원이에요, 이분. 예를 들면 이렇게 입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 직원이. 그러면 이 프린트를 이제 여기 붙여보는 거예요. 위치를 잡고 어디가 가장 이상적인지 위치를 이렇게 막 잡고 하는데, 앞판으로 봤을 아까 이 도안으로 봤을 땐 그냥 큰 게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좀 작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작게 만들면 되겠죠? 보통 가로 기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cm도 해보고 6cm도 해보고 7cm도 해보고, 아니면 완전 진짜 더 작게 뭐 한 4cm도 해보고 4도 해보는데, 요 작게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보시면 요 사이즈 라벨 이것도 다 갖고 와요. 일단 다 갖고 와서 자, 여기 있는 이 사이즈 라벨, 메인 라벨까지 저는 아까 5에 2로 했어요. 5에 2. 그럼 일단 5에 2로 만들어요. 50. 상하 라벨은 45에 24. 45에 24. 45, 24 맞죠? 그리고 메인 라벨은 5에 2. 자, 그러면 5에 2로 바뀌었죠? 프린트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검정, 흰색. 얘는 흰색으로 바꿔보시고, 흰색으로 바꿔보는데 잘라야 되니까 검은 선을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네모난 거는 사각 그 봉제라는 표시예요. 사면을 봉제하겠다 이 표시를 해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이 표시, 이 양쪽만 있는 건 양쪽 끝에만 봉제를 하겠다라는 표시예요. 그 메인 라벨을 사각으로 박으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양쪽만 박는, 많이들 박아요. 일단 속도도 빠르고, 사면이면 한 번 박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박아야 되는 거고, 이쪽 양쪽 두 번이면 두 번만 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접이라는 표시예요.
이제 라벨이 이렇게 여백이 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옆부분이 이렇게 봉제를 할 수 있게.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건 레이저 커팅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레이저 커팅을 하시면 이렇게 완전 나오고 사각으로.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접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다음 프린트를 할 거니까 요거는 일단 이 선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흰색으로 바꾸시고, 흰색으로 바꾸시고. 아 참, 그리고 그래서 공장에 이제 이 작업 지서를 보낼 땐 이 선은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이건 선 이렇게 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점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한번 전화가 와요. 이 옆에 있는 점선도 이거 도안이냐고. 근데 전화가 안 와도 돼요. 사실은 그냥 이대로 봉제를 해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실 때는 표시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공장을 보낼 때는 항상 이렇게 빼주시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빼셔야 되고, 공장에 보낼 땐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근데 나는 이 사이즈가 좀 다른 사이즈도 보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를 할 때 다 같이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45에 24인데 나는 좀 세로로 길게 한번 달아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로로 길게 달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도안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가로 말고 세로를 좀 더 뭐 예를 들면 뭐 길게 바꿔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싶다. 그럼 도안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근데 너무 심하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땐 도안이 많이 심하게 변경이 되니까 어느 정도 도안이 좀 바뀌지 않는 선에서 그 사이즈를 변경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뭐이 정도까지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그냥 올리면 되니까, 쭉 올리면 되니까 크게 도안이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여백의 미를 좀 둬서 좀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아니면 그냥 크게 할래. 아니면 이렇게 크게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럼 얘도 흰색으로 당연히 바꿔야 되고. 흰색으로 바꾸시고. 선은 빼고. 도안은 검정으로 바꾸시고. 테두리는 검정으로 바꾸셔야 자를 수 있으니까. 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려서, 자,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분한테 가서 마찬가지로 이제 막 붙여보시는 거예요. 이걸 오려갖고, 뭐, 검정으로도 막 붙여보고, 여기에다가도 붙여보고, 흰색으로 붙여볼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자.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해봅니다. 어떤 거 같냐, 뭐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작았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들이 뭐 갈리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메인 라벨도 하고 결정이 났어요. 확실히 결정이 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라벨도 결정이 났고 뭐 이런 부자재 행택도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 공장에 넘기시면 돼요. 딱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여기 넘기는 것까지 공장 업무나 뭐 시장 업무는 안 본다는 가정으로 할게요. 사실은 보는 것도 있지만 뭐 재단을 하고 뭐 재단한 거 나염을 찍은 걸 뭐 봉제 공장으로 다마스로 뭐 아니면 킥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가면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그냥 그래픽까지만이라는 가정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작업 질서라는 게 완성이 돼야 돼요. 작업 질서. 자, 작업 질서라는 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작업 질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는 이런 부분을 다 일단 안 써놨어요. 왜냐면 이건 결정이 안 됐다는 증거,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됐다는 가정 하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다 적어 넣어야 되겠죠. 뭐 규격이라든가, 뭐 색상이라든가, 위치, 그리고 또 몇 개가 들어가는지까지 다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겠죠. 뭐 센치, 뭐 스몰에 대한 거 쭉, 미디움 쭉, 라지, 엑스라지 쭉. 그리고 이게 싫으면 편차라는 걸 주셔도 돼요. 편차. 예를 들면 중심 사이즈 M만 펴놓고 M만 여기다 다 적어놓고, 뭐 예를 들면 편차를 몇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여기다 편차를 적어놔도 돼요. 예를 들면 2다 그러면 2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반팔 같은 경우는 편차는 직기 쪽 넘어갔을 때 많이 쓰는 단위고, 보통 이런 반팔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보통은 다 적어주거든요. 그냥 업체에서 다 지정해 놓은 사이즈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해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그리고 이제 뭐 블랙, 화이트, 베이지에 대한 건데, 뭐 수량을 몇 개를 갈지,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인데, 뭐 이것도 개수를 적는다기보단 이거는 사실 생산에 관련된 거긴 한데, 뭐 절 단위로 잘랐을 때 보통 비율로 얘기를 해요. 뭐 1대 1, 뭐 1대 뭐 2대 뭐 1대 몇,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 비율로 많이 공장에 오더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수량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한 절을 잘랐을 때 뭐 이 비율에 따라서 이 티셔츠 나오는 수량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엑스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라지는 조금 작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디엄은 그 다음, 스몰은 제일 작을 거고, 그 때문에 이게 비율이 얼마 되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그 티셔츠 수량이 매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율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다가는 비율을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작선을 적어주시고, 브랜드, 뭐 그 다음에 스타일 넘버, 그 다음에 작업처 어디 공장에 맡길 건지, 그리고 납기일은 이것도 사실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일단 구두상의 약속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구두상의 약속을 여기에 적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팀장, 실장, 대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다가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까 보통 나염 작지 같은 경우는 따로 있고, 이런 메인 작지는 사실은 두 개가 필요하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거는 사무실에 핸들링 하시는 분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한 곳에 다 몰아놓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핸들링 하시는 분이 나염 공장용 작지가 하나 필요하고, 이런 메인 작지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일단 저는 여기에 다 몰아서 이거 하나로 다 통일하는 걸로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되니까. 이게 또 AI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염 공장에 가서도 이게 키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 써있죠. 뭐 가로 기준 28로 결정이 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갖고 280으로 해서 이걸 갖고 이제 판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나염집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메일 같은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실사를 갖고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갖고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도 판을 뜨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핸들링 하시는 분한테 프린트를 2장을 해서 주면, 요걸 갖고 이제 공장에 갔다가 공장 사장님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판을 뜹니다. 그러면 나염 생산이 완료가 돼요. 생산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넘어와서 요 메인 작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직원이 이렇게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제 결정이 난 거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걸 보고 이제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은 상태에서 이 상태가 오케이, 이게 결정됐어, 이게 가장 좋아 라고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자,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의 직원한테 가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줄자로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줄자로 재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재보니까 뭐 28이다. 그러면 일단은 메모로 28 해놓고, 그 다음에 사근하면 여기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자, 왼쪽에서 옆에는 뭐 몇 센치, 아래에서 위로는 뭐 몇 센치,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반팔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할 게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 어느 위치에 박아달라. 어떻게? 요 라벨은 사면 봉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점선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사각으로 박아라, 사면을 박아라 라는 표시고, 케어 라벨은 밑에서 어떻게? 위로 8cm. 요거는 제가 가정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재갖고 여기에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케어 라벨은 뭐 아래에서 위로 8cm 부분에 박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도 한 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메인 라벨은 예를 들면 요 화이트 디자인은 요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또 아니야, 우리가 이 디자인에 검정도 갈래.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검정은 당연히 검정으로 얘는 요 작지는 검정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일 넘버가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뭐 NO 티셔츠 0001 화이트다. 예를 들면 스타일 넘버는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0001에 대한 화이트가 이거라면 이 작업짓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타일 넘버가 요거는 블랙이니까 BK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0002 B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셔도 되고, 얘는 또 라벨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흰색으로 바뀌겠죠. 나염 역시 흰색으로 바뀌는데 작업짓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염 컬러는 여기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흰색 나염. 그 다음에 얘는 검정 나염. 이 나염도 이 작업지서까지 넘어왔을 때는 지금 이 검정 나염의 샘플과 저 흰색 나염의 샘플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샘플을 이미 다 본 거라는 가정하에입니다. 꼭 샘플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레드나 내가 원하는 블랙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파랑이나 이런 컬러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적어주신 거고, 그 지금 샘플이 나온 컬러가 사무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원단에만 이렇게 뭐 검정에는 흰색도 받고, 사실은 검정 원단은 흰색도 받고 레드도 받고, 뭐 예를 들면 노랑도 받다는 가정, 그리고 흰색에는 뭐 똑같이 검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빨강도 받고 노랑도 받다는 가정을, 한마디로 이 원단이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이 검정이 너무 괜찮아. 그러면 요 끝부분만 한 요 정도만 잘라서 여기다 이제 같이 붙여주면 좋아요. 이렇게 요 블랙, 우리 샘플 같던 요 블랙으로 해주세요. 물론 100% 다 맞지는 않지만 최대한 요걸 붙여주면
공장 사장님이 요 컬러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해요. 그 부분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레드는 만약에 또 나중에 레드를 정가하겠다 그러면 요 부분만 이렇게 잘라갖고 예를 들면 요 빨강으로 나염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는 요 컬러 있죠? 요 빨강을 자른 요 빨간 컬러를 이렇게 붙여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레드도 워낙 종류가 많고 이게 한마디로 예를 들면 잉크로 이렇게 사람 눈으로 이렇게 혼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강도 얼마나 많은 빨강이 있겠어요. 사람 손에 따라 이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보관하는 샘플에서 이만큼씩 잘라서 이렇게 옆에 스와치를 붙여주면 이제 공장에서 작업하기가 편하다는 거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라벨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요 옷에 이제 그 사이즈를 표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 라벨에 사이즈를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렇게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재고 관리가 안 돼요. 여기 사이즈가 들어가 버리면 인쇄를 한마디로 여기 예를 들면 M 뭐 라지 뭐 X 라지 이렇게 수량대로 오더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들어가면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바뀌는 게 아니라 오더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뭐 미디움 예를 들면 뭐 미디움 스몰 1000개 뭐 미디움 뭐 500개 스몰 500개 뭐 미디움 1000개 많이 쓰니까 라지도 많이 쓰니까 1000개 뭐 엑스라지는 500개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보통 이 메인 라벨에는 사이즈까지 넣지 마시고 요 포인트 라벨이라고 있어요. 꼬마 라벨. 요거는 이제 라벨집 가면 항상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봉에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놓으면 물론 봉지할 때 번거롭지도 않아요. 사실은 여기 박을 때 같이 박으면 되거든요. 요거 박을 때 끼워서 같이 박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고 관리도 수월하고 왜냐면 이거는 언젠가는 쓰거든요. 1000개씩 된다고 하지만 단가도 저렴하고 이 라벨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요거만 바꿔주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즈 라벨, 요 꼬마 라벨은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공장 핸들링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시장 업무 보시는 분이 그냥 사보시면 돼요. 그냥 라벨집 가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요거 사오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행태꼴에도 마찬가지로 라벨집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언제든지 재고가 딸리면 뭐 공장에서 꼬마 라벨 뭐 없다 그러면 그냥 사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걸 일단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장에서 조금 한 번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반팔이라 사실은 체크할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사각 라벨 위치를 한 번 더 이제 여기에도 표기가 됐지만 여기도 한 번 더 해주시다든가 아니면 뭐 나염 위치를 뭐 소매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소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소매나 아니면 뭐 센터 앞판 센터 한 번 더 표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팔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소매 절개를 할래 그러면 절개된 깊이를 얼마나 줄래. 물론 첫 샘플 나왔을 때 결정이 됐지만 한 번 더 이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절개 깊이는 몇 센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밸런스 여름에 또 언밸런스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이렇게 생기겠죠. 사실은 뭐 앞판과 뒷판의 편차는 뭐 한 2cm로 해달라 그러면 앞이 2cm고 뒤에가
앞이 그대로고 뒤에가 한 2cm 더 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질서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 작업 질서를 프린트를 해서 두 장을 프린트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얀색 투명 철이 있어요. 이렇게 투명으로 돼서 이제 종이를 끼울 수 있는 종이에 이제 한 분은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한 분은 이제 공장 핸들링 하시는 분이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분은 공장에 가 있는 거예요. 한 장에, 이 한 장에. 그래서 이제 책은 세 권을 만드는 게 좋아요. 한 분은 사무실 보관용, 한 분은 공장 핸들링 하는 분용, 그 다음에 한 분은 공장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이 한마디로 이 0001번, 0002번이 다 끼워져 있는 책이 세 권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 공정이 좀 더 많다 그럼 네 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공장마다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랬을 때는 이제 리오더 하기가 편해요.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이 작업 지시를 한 번 더 공장으로 보내긴 하지만 이메일로, 근데 이제 급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땡땡땡 사장님 0001번 1번 화이트 뭐 한 절 잘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게 의사소통이 되니까. 왜냐면 그쪽에 작업 지시가 이게 가 있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편하고, 또 한 가지 이 나염도 마찬가지로 이 나염도 여기에는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염 작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뒷판 그리고 요 앞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나염 공장에는 요거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로 기준 몇에 세로는 뭐 비율대로 돼 있고, 뭐 0001번은 검정 1도다 1도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는 아이템 스타일 넘버가 들어가 있고, 생산업체는 당연히 표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낱길 담당 수량 몇, 그 다음에 발주는 언제 했다. 그래서 나염 공장은 사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염 공장용 작업 질서 그리고 메인 작업 질서 이렇게 파일 처리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이제 되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공장에서 폴리백 작업이랑 요 택 작업 있죠, 요 행택 작업까지 다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야 우리는 폴리백 작업이랑 택 작업은 안 돼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자 나염 공장으로 가서 완성이 됐어요. 그 나염 공장에서 완성이 된 걸 봉제 공장으로 넘겨요. 봉제 공장에서 완성된 걸 어떻게? 부업으로 넘겨야 돼요. 이 폴리백이랑 행택 작업해주는 곳으로. 그렇게 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옷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판매가 될 수 있게 신제품이 다 출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홍보까지 다 보는 업체도 물론 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그래픽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작업, 일러스트나 이제 포토샵으로 하는 작업까지만 이라는 가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은 영상 딱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리고 다른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밑에 댓글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